자,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한테 주어지는 자극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느냐와 관련된 건데요. 여기 자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한테 일어나는 사건이나 경험 또는 상황 또는 만남의 대상 이런 걸 이제 자극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자극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적인 일이 일어났어. 근데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적인 일이 일어났지만은 편안한 마음 상태를 가질 수가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렇죠. 아, 나 스트레스. 그렇죠. 어떤 사람 화가 나는 상황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화가 나지 않는데 또 어떤 사람은 화가 많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화가 나고 화가 나지 않는 차이를 만드는 게 뭐냐. 화가 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화가 나느냐. 아니면 화가 나는 그 반응을 하기 때문인가 이제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반응이나 스트레스적인 반응은 어떻게 생기느냐. 뭐 해석이 생기거든. 아, 이건 기분 나쁜 일이다. 기분 나쁜 일이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지. 이건 화가 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 나쁜 일이다 해석을 해버리면 기분이 나쁘다는 이야기. 근데 이제 기분이 나쁜 일이지만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기분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아, 지갑을 잃어버린 것은 기분 나빠 죽겠네. 짜증나네. 아, 이 지갑에 돈이 얼마 들었는데. 이렇게 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기분 나쁜 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지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루 내내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지갑 주운 사람한테 내가 기부했다고 생각하지 뭐. 앞으로 돈 관리를 잘하면 되겠네. 돈 관리 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지갑을 잃어버렸지만 기분이 좀 덜 나쁘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해석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이 다른 반응으로 올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해석을 하기 이전까지는 완전히 좋은 일도 아니고 완전히 나쁜 일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발표 불안이라는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발표할 때 불안해, 긴장돼. 긴장되고 떨리면은 창피당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못난 사람 보이고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일이잖아 이렇게 해석을 해. 그러면 발표 불안은 부정적인 반응이 되는 거죠. 이거는 너무 창피한 일이구나. 근데 이제 발표 불안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발표 불안으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발표 준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렇죠. 또 발표 못하는 사람들, 긴장 떨리는 사람들 더 많이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발표 불안을 치료하는 발표 불안 치료사, 스피치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했어. 그러면 이제 똑같은 발표할 때 불안한 것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제 똑같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나 어떤 정서나 반응은 달라진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문제라는 건 왜 문제가 되느냐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문제는 문제가 될까요? 자,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 한 가지 반응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한 가지 해석만 하고 한 가지 반응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비가 내릴 때, 비가 내리니까 차가 막히고 교통체증으로 오늘 출근길이 많이 막히고 힘들겠어. 요 한 가지만 생각을 해. 출근길 막히는 것만 막 생각을 해버려. 그렇죠. 그러면은 비가 내리는 게 짜증나는 일이에요. 근데 두 가지 이상을 한번 해보자고. 자, 비가 내리니까 물론 교통체증으로 차가 밀려서 출근길이 좀 힘들 수도 있겠어. 근데 우산을 파는 사람은 우산을 많이 팔아서 돈도 많이 벌겠네. 그렇죠.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를 잘 지어서 좋겠네. 사막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오아시스가 생겼어.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비 내리는 게 어떻게 느껴져요? 좋죠. 비 내리는 게 그다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집착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문제를 한 가지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발표할 때 긴장되고 떨리는 거는 창피당하는 관점에서 막 한 바라본다. 가지만 쳐다본다. 그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는 거지. 근데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관점 바꾸기를 훈련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 가지 문제에 집착돼 있는 사람한테 다른 대안적 해석을 하게 만들고 다른 대안적 반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보통 이제 컴플렉스라든지 문제라든지 뭐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은 좀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하거든. 네, 그 한 가지를 두 가지 이상을 생각하도록 여유를 만들어 주는 순간 이미 달라지죠. 그러니까 스피치 문제에 고민하는 분을 한번 보자고. 야, 나 긴장하면 안 되는데, 떨면 안 되는데, 여기만 집착돼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생각하게 만든 거지. 나는 긴장할 수도 있지만 편안하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도 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도 있고 열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나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아. 자,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져 버리면 어떨까요? 굳이 긴장 떨리면 신경 안 쓰겠죠. 네. 그럼 긴장 떨림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긴장 떨림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를 넓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발표를 잘하는 비결도 긴장 떨림을 없애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긴장 떨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를 넓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 뒤에서 이제 우리 LF 전제 쪽으로 해서 다루겠지만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라는 이야기죠.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 세 가지 이상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긍정적이라는 거죠. 스피치 할 때 한 가지 패턴으로만 말하는 사람보다는 두 가지, 세 가지 이상 패턴으로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인간관계도 나랑 비슷한 어떤 그런 부류만 지난 것보다는 다양한 사람들과 지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거죠. 뭐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 일만 잘하는 사람보다는 두 가지, 세 가지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어떤 선택의 여지를 넓히는 것, 자, 유연성, 융통성을 키우는 것,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리프레이밍이라는 것은 뭐냐, 관점 바꾸기라는 건 뭐냐, 한 가지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 생각하게 만들면서 선택의 여지를 넓혀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의 여지, 선택의 여지가 넓어지면서 반응을 긍정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자, 이 관점 바꾸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맥락 관점 바꾸기라는 게 있어. 맥락. 맥락. A 맥락에서는 부정적인 것이 B 맥락에서는 긍정적인 게 될 수 있는 게 맥락 관점 바꾸기예요. 자, 나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해. 또는 그 사람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그 사람은 너무 까다로워서 인간관계가 잘 안 돼. 그 사람은 너무 까다로워서 인간관계가 힘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까다로운 것이 인간관계 맥락에서 보면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맞습니까? 까다로움이. 까다롭다라는 것은 성격이 까다롭다는 것은 인간관계는 좀 힘들잖아요. 힘들죠. 근데 까다롭다는 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살림을 산다든지, 꼼꼼하다. 경리를 본다든지, 금융업, 은행이나 예를 들어서 뭐 투자 금융 회사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 까다로운 성격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부정적인 것이 다른 쪽에도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한쪽에 부정적인 것이 다른 쪽에는 긍정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까다로운 성격이 인간관계가 힘들지만 금융업이나 살림 살고 경리를 보고 이런 데는 긍정적인 것처럼 말이죠. 또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너무 키가 커서 싱겁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저는 너무 키가 커서 싱겁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사람이 싱겁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이제 키가 크다라는 게 좀 사람이 싱겁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이미지상으로 키 큰 사람이 좀 싱겁구나. 이미지란 측면에서 본다면 좀 싱거워요. 근데 농구를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어때요? 키가 크니까 농구를 참 잘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또 높은 곳에 물건을 내릴 때, 키가 크니까 높은 곳에 물건을 잘 내릴 수 있겠네요. 자, 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자고. 아내의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힘들어요. 아내의 잔소리가 너무 힘들어. 지금 현재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좀
퇴근하고 집에 좀 쉬려고 하는데 아내가 막 잔소리를 해. 설거지도 하라고 그러고 집안 청소도 하라고 그러고 쓰레기도 버리라고 그러고 잔소리를 막 해. 그럼 짜증나겠죠. 근데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병원에서 아내를 간호하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저 세상으로 떠나버렸어. 어젯밤에 아내를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그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의 잔소리가 어떨까요? 상당히 그립겠죠. 그립죠. 상당히 그립죠. 그렇죠. 그러니까 잔소리도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잔소리도 퇴근한 남편 입장에서는 짜증나지만, 귀찮지만 이렇게 그렇죠. 병원에서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립겠냐 이거지.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입장이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게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가 많이 내리는 것도 봐봐요. 아까 비 이야기인데 비가 많이 내리는 것도 출근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나. 우산 파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시골에서 그 가물어서 농사가 안 되는 사람한테 비 내리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톱밥이 많이 있어 제재소에. 톱밥도 이렇게 보세요. 톱밥을 청소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나겠죠. 근데 그 합판 공장에 합판을 만들어서 이제 그 사업을 하는 그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그 톱밥이 어떻죠? 너무 좋은 거죠. 그 톱밥이 많이 있으니까 합판을 만들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냐고요. 이렇게 어떤 입장에서 보는 어떤 맥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발표 불안도 같은 맥락에서 한번 봐봐, 선생님. 발표 불안, 난 발표할 때 긴장돼서 너무 힘들어. 자,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발표 불안이라는 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장기적으로 발표 불안 치료사가 되고 발표 불안 전문 강사가 되기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발표 불안이 있다는 게 어때요?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장기적으로 내가 발표 불안 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발표 불안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거는 굉장히 큰 자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 가지 차원에서 바라보지 말고 그 반대의 긍정적 차원에서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일단 맥락이라는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의미 관점 바꾸기. 의미 관점 바꾸기는 그 내용이나 행동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바꿔주는 거죠. 좋은 쪽 해석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키가 작아서 고민이에요 하는 사람들한테 키가 작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거지. 키가 작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키가 작다라는 것은 야무지다는 것이고 키가 작다라는 것은 인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폴레옹도 키가 작았지만 세계 정복을 꿈꾸었고 박정희 대통령도 키가 작았지만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렇게 키 작다라는 의미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거지. 자, 고민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발표 불안 때문에 힘드는 사람은 발표 불안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발표 불안이 있음으로 인해서 발표 준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발표 훈련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발표를 잘할 뿐만 아니라 나처럼 발표 못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발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해 줍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맥락 관점 바꾸기도 사실은 의미 관점 바꾸기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잖아. 그럴 때 그것도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해주고. 그것도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갑을 잃어버렸네요 할 때 그것도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돈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어. 그럴 때 그것도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운전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교통사고로 죽을 일은 없을 겁니다. 안전에 더 많은 신경을 쓰니까요. 자, 몸에 감기 몸살이 걸렸어. 감기 몸살. 그것도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관리를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과로하고 무리하지도 않겠지요.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지. 자, 그럼 지금 선생님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또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뭐든지 좋아요. 뭐든지 막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것도 좋은 일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쭉 한번 해볼게요.
부끄러움을 타는 것 같아요. 아, 부끄러움을 탄다라는 건 좋은 일 수도 있어요. 그건 그만큼 스님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존중하고 그 배려심이 많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또, 좀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 자신감이 부족하다고요? 자신감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스님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이해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이 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나 꿈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선생님을 사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또 그냥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약간은 남의 눈치를 본다. 그것도 앞서 이제 말씀드린 눈치를 본다는 그 자체도 좋은 일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상대방 존중하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상대방 무시하면 왜 눈치를 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존중하는 거죠. 극진대인 배려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극진대인 배려증. 상대방을 무시해버리면 뭐 존중할 이유도 없어. 선생님 저기 가장 무시를 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뭐, 전두환 전 대통령. 그 광주에 그 2천 명 이상을 학살하고도 자기는 뻔뻔하잖아. 광주 시민들한테 절대 눈치 안 보잖아. 그 뻔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만큼 양심적이라는 이야기고 그만큼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이야기라고 이제 봐야 되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선생님? 네. 좋은 일이죠. 또 뭐든 이야기해봐요. 모든 걸 좀 잘하고 싶은데 응. 뭐 그런 욕심이 있어요. 모든 걸 좀 잘하고 싶은 욕심. 모든 걸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잘하고 싶은. 그것도 좋은 일일 수가 있어요. 원래 인간은 모든 걸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생님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기부터 능력을 발휘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 소중한 중심으로 시간 투자하라. 그런 지론이가 좋은 일이죠. 이 세상에 안 좋은 일이 없어요. 다 좋아요. 또 이야기 없어요. 뭐든지. 춤을 잘 추고 싶은데 춤을 못 춰요. 춤을 못 춘다라는 건 참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춤보다는 이제 외적인 춤보다는 내적인 춤을 추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NLP 배우고 전면 배우고 내면에 힘을 키워서 내적인 춤을 잘 추어라. 저기 춤을 내적인 춤이 그거잖아. 우리 NLP나 전면이나 이렇게 의식 성장을 했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우라는 의미죠. 그렇지 않을까요? 외적으로 요란한데 내적으로 비어 있으면은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빈 깡통이 나다. 그래서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 집중하라는 시도죠. 저도 춤 못 춥니다. 저도 춤 못 추지만 절대 저는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구나, 못하는 게 있구나 이걸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다람쥐는 뭘 잘합니까? 다람쥐는 나무 타는 걸 잘하죠. 나무 타는 거. 독수리는 하늘 나는 걸 잘하죠. 오리는 헤엄치는 걸 잘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오리와 다람쥐와 독수리한테 공부를 시키는데, 자, 헤엄치는 훈련을 시키니까 항상 오리만 1등을 하고 다람쥐나 독수리는 남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나무 타기 시간에 나무 타기를 훈련시키니까 다람쥐만 1등을 하고 또 독수리하고 오리는 또 남아 공부를 해요. 하늘 나는 또 비행 시간에는 독수리만 잘 날고 다람쥐나 오리는 전혀 못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 자기만 잘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자기가 최고가 될 수 있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타고나거든요. 독수리가 하늘 잘 날고 오리가 헤엄을 잘 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서 세계 최고가 되는 게 그게 중요하지.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오리가 하늘 날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야 됩니까? 다람쥐가 저기 하늘 날려고 해봐야 안 되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고 잘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긍정의 신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뭐든지 다 이야기해봐. 제가 다 바꿔드릴게. 단점부터 시작해서 뭐 선생님이 고민하는 거
다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제일 고민이 요거 저기 대중 앞에서 정말 진짜 떨리고 막 옥스터로 교수님처럼 좀 잘 하고 싶어요. 대중 앞에서 말을 잘하고 싶으면 말이 잘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막 참.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순서다 그러면 아직 막 가슴이 하고 뭐가 막 긴장이 오고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참 좋은 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평범하게 살지 말고 정말 큰 사명을 가지는 신호예요, 선생님. 큰 사람 그렇죠. 큰 사명과 비전을 가지는 신호예요. 큰 사람 제가 왜 답답하고 그러냐면은 사명과 비전이 없어서 그래. 말을 통해서 스피치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강력한 비전과 사명이 있으면은 답답하지 않아요. 선생님 할 말이 없잖아, 솔직히. 없어. 할 말이 없으니까 답답하지. 할 말이 없는데 말하라고 시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저 같은 사람 할 말이 많잖아요. 맞죠. 저는 540시간을 혼자서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할 말이 많은데 나는 말만 시켜줘. 할 말이 진짜 많아 죽겠어. 막 사람들한테 난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아. 근데 이런데 저는 답답하게 말을 안 시켜주는 게 답답하거든. 난 말하고 싶은데. 그 정도 수준까지 돼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는 언어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말을 하고 싶은 그 컨텐츠, 말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어떤 비전, 사명, 목표 이런 게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지. 이제 그게 없는 사람은 세워놔 봐야 말 못하죠 당연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사명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치유해야 된다, 사랑의 치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참만남이 돼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뭐 사람들한테 알려줄 게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정이 생기는 거죠. 자꾸 알려주고 싶은데 응. 막 말하고 싶고 자꾸 그냥 에너지가 이렇게 있고 알려주고 싶고 그냥 그렇죠. 막 주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게 많은데 안 시켜줘. 안 시켜주기 답답하지. 그러니까 나는 말할 자리에 되면 열정이 생기지. 그래서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할 말이 없잖아. 할 말이 이거요. 나누고 싶은 게 없잖아요. 또는 뭐 말하라고 그러면 막 준비해야 되잖아. 우리는 준비할 필요 없거든. 내일도 한 이렇게 좀 있는 데서 자기 소개 시간이 좀 있어서 사실은 오늘 일하면서 머리 아프네. 그래서 코치님이 그 편하게 말하자 머릿속에 계속 그것만 지금 아니 자기 소개하는 게 뭐가 힘들어서 그래. 그 나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할 되잖아요. 말이 없어. 그게 할 말이 없잖아 지금. 네. 할 말이 없는 게 문제라고. 할 말이 많아야 돼 선생님. 네. 할 말이 많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선생님? 네. 할 말이 많기 위해서는 말을 훈련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예? 인생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나 꿈, 목표가 많아야 된다고 선생님. 아니 이제 자기 소개 시간에 무슨 비전과 꿈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냥 아니 그 선생님 자신을 사람들한테 내 보일 수 있는 그런 게 많아야 된다고. 그 꿈, 비전, 목표만 내 보이는 게 아니라 막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막 이야기하고 싶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내가 또 하고 있는 어떤 일, 뭐 나의 능력, 뭐 이루고 싶은 거, 뭐 나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막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막 선생님 숨고 싶어요? 아니 그냥 안 하고 싶어 그냥.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 왜 시키지? 인간은 세상 속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 세상 속에 나의 역할을 만들고 세상 속에 내 자리매김을 하고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게 당연히 인간 아닌가? 왜 숨어야 되지? 인간은 세상 속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모든 인간은 자기만의 자리가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 지금 선생님 자신만의 자리를 찾지 못해서 그래. 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은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세상 속에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 이루고자 하는 자기만의 어떤 삶의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지. 세상 속에. 그리고 그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게 많아. 막 가르쳐 주고 싶어 세상 사람들한테. 일깨워 주고 싶고 막 도와주고 싶고 그런 그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말을 잘하는 거는 언어라기보다는
이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정말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이나 목표가 뭐냐 이거죠. 비전의 목표. 히틀러가 말을 잘했잖아요. 히틀러는 어떤 걸 원했죠? 히틀러는 게르만족의 세계 지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나치당을 만들면서 유태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심지어는 유태인들 600만 명이나 학살을 하고 목표가 분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그건 좋은 목표가 아니지. 그렇죠. 양심에 길려된 목표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목표가 분명했죠. 처칠 수상은 왜 말을 잘했죠? 처칠 수상도 대의공포증이 있었는데, 아, 그래요? 처칠 수상이 저기 그 군대 사위를 할 때 다른 건 다 좋은데 항상 군대 사위를 하고 연설을 얘기하는 게 너무 힘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극복을 해서 잘했잖아요. 처칠 수상이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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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가 일곱 번이 되면서 never give up 이렇게 되잖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최철 수사님 그 연설 잘하는 그 힘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2차 세계대전을 종속시켜야 된다는 사명감이에요. 2차 세계대전을 종속시켜야 된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왜 말을 잘했죠? 근데 마틴 루터킹 목사가 저기 연설하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는 날 자기 비서가 이런 이야기 한단 말입니다. 이 청중들 속에 목사님을 암살할 암살자가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연설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당부를 해요. 신신당부를 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보기 위해서 나의 연설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배신할 수 있냐. 이 사람들 내 연설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연설을 하다 죽겠다. 그러면서 인종차별을 외치죠. I have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에 관계없이 같은 골짜기에서 목욕을 하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원하는 그 꿈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연설을 한단 말이에요. 타고난 말솜씨가 아니라는 거지. 타고난 말솜씨가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스피치를 통해서 연설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피치 훈련만 축적을 해도 스피치 못한다고. 그런가? 그건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2, 3일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이 바뀌어야지. 내 내면이 바뀌면서 선생님이 제가 볼 때는 정신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정신적으로 거듭나서 보통 사람보다 의식이 높아져야 되고요. 보통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소신, 어떤 열정, 전문 지식, 경험, 지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그러면 나중에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지. 공부를 많이 해놓은 게 아니에요. 책도 많이 읽고. 책을 공부하는 건 당연하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선다고 생각해야지. 그 인격 자체가 위에 서야 되고 지식 자체도 많아야 되고 경험치도 많아야 되겠죠. 연습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거지. 똑같으면 말을 잘할 수가 없죠. NLP 훈련을 왜 해야 되느냐, 그지? 의식 자체가 높아져야 된단 말이야. 의식 자체가 높아지면 말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 NLP 훈련을 하는 사람 중에 말 못하는 사람 없거든. 저한테 NLP 훈련하는 사람 다 말 잘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의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의식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의식이 올라가잖아. 높은 의식 수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잖아. 그래서 말을 잘하게 된다. 의식 수준. 어쨌든 스피치는 그렇고요. 또 문제되는 거 이야기 한번 해봐요. 운동을 잘하고 싶은데 네. 골프를 잘하고 싶은데 잘안 골프를 잘 치고 싶은데 골프 잘 안 돼요? 몇 년째로 몇 년째. 아, 계속 골프를 몇 년 때 쳤군요. 10년 넘게 했는데 그대로. 오, 더 골프 프로 한 분 소개시켜 드릴까요? 아니야. 그냥 그 골프 진짜 잘하는 분이 계신데. 그 수준까지는 그냥 아니고 그냥 운동신경이 없어. 운동신기. 자신. 골프를 왜 잘 치고 싶으세요, 근데? 일단 뭐 골프라는 게 무조건 잘 쳐야 된다.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그 골프를 잘 치지 못한다라는 게 어떤 점에서는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처럼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본 사람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거든. 저는 한 번도 골프를 쳐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골프를 잘 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골프를 막 시작하는 사람한테 동기부여를 시킬 수도 있지. 너무 잘 쳐버리면 기를 죽여버리잖아. 그렇지 않을까요? 스피치를 너무 잘해버리면 선생님 기가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골프도 같이 갔는데 너무 잘 쳐버리면 나는 기가 죽어버리지. 그래서 지금 막 골프를 치기 시작하거나 골프 치는데 재능이 좀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 거예요. 항상 잘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못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항상 못하는 사람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도 생각해 보시라고. 앞을 못 보고 골프 치고 싶어도 못 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맞지. 장님들 골프 못 치잖아요. 공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도 선생님 공을 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공을 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이제 관점을 바꿔서 봐야 돼. 지금 이제 훈련한 게 뭐냐면은 이제 모든 걸 긍정적으로 봐라. 그래서 이것도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문제는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자, 관점 바꾸기가 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 기억하면 돼.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또 이것도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감사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것도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감사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그럴듯한 이유를 생각을 하셔요.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네.